다문화의 탄생!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의 탄생 시즌2 진행을 맡고 있는 이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더웠죠. 더워요. 비가 뭐 왔다가 안 왔다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아주 후끈후끈한 날씨입니다. 저는 따뜻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름의 여자라서. 네, 여자? 여름의 여자. 네. 열정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많은 기대를 품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 큰 것 같은데요. 선거권, 우리가 20대가 돼서 선거권을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첫 번째 선거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근데 다문화의 가정 자녀들도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이번에 제가 이중 국적 중에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언제 선택하셨어요? 22살에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불가피한 군대로 가는 선택가. 그래서 선거하신 거죠? 네.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 국적이면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거 있나요? 어땠어요? 화민 씨는 선거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서 열심히 선거하고 좀 첫 선거라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쵸? 네, 꾹 누르고 막 인증사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 선거는 처음이었어요. 대선은 처음이니까 괜히 떨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빗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찍고 조심히 접어서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선거권이 없었어요. 왜 시민권을 가지고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인가 봐요? 네, 영주권이나 그런 거 있어도 아예 시민권이 있어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박하네요. 네. 저는 그런 건 몰랐어요. 시민권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선거권도 있겠거니 했었는데 아예 없는 거군요. 네, 아예 국적 취득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지방자치의 선거, 낮은 단위의 선거 같은 것도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번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비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비자를 받으면은 선거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귀화를 해야만. 네, 아예 그런 국적을.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이제 승환 씨는 두 번째 선거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최고령답게 이번에 역시. 두 번째 대선에 이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니까 좀 이제 좀 익숙하셨겠어요. 뭐 그렇죠. 근데 콕 집어서 얘기하시네요. 또 저희 이제 연장자 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콕 굳이 집어 우대 안 해주셔도 포인트를 괜찮은데.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감사하게도. 네. 예, 그렇습니다. 투표에서 저희 굉장히 많이 느꼈던 바 중에 하나가 이런 선택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대선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진정한 변화의 시대에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되는가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다문화 역사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된 다문화 가정의 2세들도 나왔고요. 또 나이가 많은 우리 다문화 가정 2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대 되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다문화의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맞이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학교의 그 입시 전형을 보면 다문화 전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네.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직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인식이 도와줘야 되는 불우한 이웃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더 특혜를 줘야 하고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고3 때 그런 시기를 지나왔지만 다문화 전형이라는 게 엄청난 뭐 속된 말로 버프예요. 네, 그쵸. 되게 큰 혜택이잖아요. 다문화 전형으로 혹시 두 분 다 대학에 가셨나요? 지원은 해봤는데요.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도 다문화 전형 사용하셨어요? 저는 학과 특성상 약간 어문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전형은 아예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전에 저도 입시 준비할 때요.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다문화 전형 같은 거 넣어봐. 얼마나 편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문화 전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그야 다문화 전형 넣는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은 환경이 많이 어렵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대학 가기 힘드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진짜로. 승훈 씨는 그러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다문화 상황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형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방금 인식이 되게 뭔가 불우하거나 어려운 걸 마치 이제 도와주는 게 다문화다 이런 이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평범한 일반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더 오히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냐. 왜 같은 나라 국민을 안 챙기고 이렇게 다문화에만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록 다문화 전형이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뽑는 그런 뭐 작은 전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사회에서 배려해주고 있다는 베이스가 있으니까요. 배려가 필요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급식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먹는데 이제 그걸 너무 대놓고 티내식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죠? 뭔가 알겠죠? 이렇게 그렇죠. 약자에 대한 예전에도 작은 그게 배려.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네. 맞아. 그런 부분이 참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생색 내듯이 너희들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티나지 않게 좀 작은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인식적인 면에서 참 다문화는 한국에서는 아직 과도기에 있다. 과도기에 이렇게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은 불완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해지네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배려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뭐 형편이 안 좋은 가정을 도와주는 개념이다라고 바꿨을 때 또 반대로 다문화 가정에서는 왜 주던 혜택을 안 주느냐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또 생각을 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요, 다문화 가정이 2015년 기준으로 100% 기준에서 10%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20대를 넘어선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기, 그리고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압도적으로 45%가량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나이대가.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 또 더 나아가서는 3세들이 청년기, 청소년기에 많이 머물러 있고 또 많은 다양한 나이대가 형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또 한국의 이 문화는 이 자라난 청소년기, 청년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약간 재미없는 대답으로 드릴 수 있는데 역시 그 한국에서 차별 다르다고 보는 그 내용들 그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 두 번째가 도덕이래요. 네, 그래서 성장한 경제력, 군사력에 비해서 정과 도덕이 후진국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남을 차별하는 이런 의식, 그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만큼 정과 도덕도 발전한다면 전 충분히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뭐 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뭐 정적인 면에서나 이 아이들을 사회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할 준비는 안 됐지만 네, 앞으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래도. 예. 정말 그 한강의 기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이 점은 엄청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러면 한 가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될 점이 있어요. 정책적인 면, 인식적인 면, 그리고 뭐 제도 개선, 우리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진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은 씨?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많은데 진짜 이건 중요하다. 이게 시급하다. 저는 한국에서 사실 딱 한 개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요? 딱 한 개. 그 인식인데 피부에 대한 인식. 피부에 대한 인식. 예. 그게 넘어서기 힘든 인식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느낌으로는. 한번 인식이 생기면 네. 그건 깨기 어렵죠. 그리고 뭐 미국이나 여러 다양한 다문화 사회에 완전히 뭐 정착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국가들은 국가의 시작과 역사 자체가 그렇게 섞인 다양한 인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때 그들이 항상 소수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배척하고 또 안 좋은 인식,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흑형이나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 자기 걸 개선하고 좀 더 퍼져나가고 그러면 서로 노력해서 그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죠. 사실 아까 뭐 승원 씨가 이야기했던 그들이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외국에서 온 분들도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제도가 또 마련이 돼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민족, 순수 혈통 이런 것에 대한 강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단일민족 많이 네. 가르치지 않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단일 민족, 뭐 한 혈통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그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타 민족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중국이라든가. 저도 그거를 지적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참 근데 그렇게 순수 혈통, 단일 민족 이런 민족성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은 우리 순수 민족, 뭐 단일 혈통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의 이면의 의도는 우리 민족은 뭐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뭐 우월하다, 선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좀 선을 긋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느낀 건데 이제 제가 사회에 있다가 이제 군대를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재미없는 좀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 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한창 놀다가 이제 군대 막상 들어갔는데 그 군대 안에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회에서 하도 됐던 거를 또 이제 군대 가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도 이쁨 받고 싶어서 막상 들어갔는데 초반에 엄청 갈굼을 당할 거예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약간 좀 한국 사회 비해 봤을 때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한국 사회의 그 문화라던가 그런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뭐 인종의 뭐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무거워지네요. 우리 엄청 심각해지네요. 여기 공기가 많이 쳐져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긴 한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심각한 분위기를 타게 하고 또 저의 이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OX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OX 가지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은 아직 다문화 2세들을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마음의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이 애매한 답변들 저만 X인 것 같은데요. 저 O 하신 분 없는 거죠? 예. 세모입니다. 아, 다 세모세요? 이런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은 씨부터 왜 세모예요? 일단 저희는 지구인입니다. 아, 지구인입니다. 예, 한국인이 저희는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계인입니다. 그 동진 씨가 말했던 거를 제가 가져갔는데 네, 맞아요. 솔직히 혈통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살고 있기도 하고 한국인 맞아요. 근데 혈통으로 보았을 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이고 그 타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외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둘 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개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관점에서. 재밌네요. 동진 씨는 그럼 왜 세모입니까? 아,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게 역시 인종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다문화 2세지만 저는 애들이 무조건 한국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네. 동진 씨에 대해서 뭐 추후의 의심도 없이 한국인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네. 어딜 봐서? 제가 약간 서구적이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한국이지만 서구적이게 생겼다. 네. 정말 제 친구 중에 이제 인종이 다른 친구들은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는데, 예. 한국 사람보다 찰지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머머. 예. 그게 한국인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친구도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외국인인데 한국 욕을 한국 사람보다 찰지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일단 외국인이다. 일단은 외국인. 아무리 한국 사회에 동화된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이다. 네, 너는. 맞습니다. 이게 외향적인 면에 따라서 다르다. 맞습니다. 다문화 2세를 한국인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다르게 생긴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르다면 이 사람은 일단 외국인입니다. 제가 그렇구나. 자라면서 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진 씨 기준에서 보면 예은 씨는 어떻게 해도 한국인이 아니겠네요. 아, 저의 기준이 아니라 저의 친구들, 예, 중고등학생 눈물 흘리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럼 승훈 씨는 왜 이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지. 뭐 저도 이제 동진 씨랑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생김새가 워낙에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알면 아까 외국인이라는 약간 인식이 있는데 뭔가 같이 이제 친구들도 자라오면서 그래 뭐 너희 어머니 일본 사람인데 그냥 너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잘 커왔잖아. 그냥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정말 포용적인 인식이네요. 그런 거는. 그런데 또 그 혈통이 뭐 프랑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뭐 금발의 파란 눈을 가졌다 이러면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외향적인 걸로 봤을 때 그걸로 약간 좀 선을 구분짓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되게 웃긴 게 순수 한국인인 친구 중에 제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머리카락이랑 몸에 있는 모든 이게 팔털이나 이 색깔이 연한 초록색인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요? 네. 약간 진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동자도 조금, 맞아요. 미역 색깔.
이렇게 말하는 거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좀 이상하네요. 미역색. 미역색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완전히 한국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한국인을 안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네. 뭐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이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좀 그런 식의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면에서는 그러네요. 사실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X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직은 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범주를 좀 좁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했던 게 다문화 가정의 이세들을 한국인으로 봐야 되나? 그게 좋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프의 정체성을 가지면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규정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네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다문화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싫었던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O, 나는 그랬던 적이 없으면 X. 자,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O, X, X, O. 이거 좀 웃기네요. 재밌네. 밝혀지는 것이 싫었던 적이 있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관심 받는 게 창피했어요. 막 괜히 처음에 전화 갔을 때도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제 커밍아웃. 네, 강제 커밍. 일본이랑 혼혈이다 이렇게 말해서 막 우르르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모여와서 막 너 일본어 쓸 줄 알아? 막 내 이름 일본어로 써줘. 막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해요. 사실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중국 친구들한테 내 이름은 중국어 발음이 뭐야? 이거 한자로 막 써주고. 막 일본말 해보라 그러고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생각할 같아요. 수 있네요. 근데 사실은 뭐 청소년기나 뭐 초등학생이 예민한 시기에는 그런 관심이 좀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는 동양적인 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막 서양 친구들은 나 독일이랑 프랑스 혼혈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닌가? 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러지도 않나? 전 사실 자랑스러워요. 네. 뭐 예은 씨는 그랬던 경험이 없다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멋있게 제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혼혈을 자존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화민 씨처럼 예를 들어서 막 친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 건? 그냥 귀찮았어요. 그냥 부끄럽거나 그런 것보다 저는 22살인데 그 2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질문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22년 동안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전 계속 너 영어 할 줄 알아? 막 이런 거. 그거요. 너 스파게티 맨날 먹어? 막 이런 거. 맞아요. 아이고. 네, 저는 오히려 근데 항상 당당했어요. 근데 그냥 외국인이니까 전 그걸 떠나서 그냥 외국인이니까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점이 좀 불편했지. 다문화여서는 한 번도 불편한 적 없었어요.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막 그렇게 막 화민 씨가 느꼈던 감정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화민 씨는 창피해, 부끄러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마, 날 내버려둬. 약간 이런 건데 예은 씨 같은 경우는 자식들 같은 거 물어보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불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만. 너무 궁금한 거 보니까. 조금 다른 관점이네요. 재밌다. 그래서 딱히 밝혀지는 게 싫었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군요. 승원 씨는 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밝히기 싫다라는 경험 하셨어요? 저도 화민 씨처럼 이제 항상 이제 뭔가 주목받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초밥 먹었냐. 진짜 너무 그거를 진짜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는 매일 이렇게 스파게티 먹었냐 이야기 듣고 있는데. 아니 왜 남의 집 그거 저녁 식사 그게 그게 그렇죠. 궁금한지. 우리가 한국 친구들한테 너 김치찌개 어제 먹었냐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인사치레 한두 번 그렇게 막 받아줬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그게 그 친구들한테 관심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죠. 할 말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죠. 네. 예은아 너네 엄마 빵 구울 줄 아니? 뭐 이런 거 할 말 없을 때 하죠.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 좋게 뭐 사실 어떤 심하게 생각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과도한 관심이겠네요. 좋습니다. 저 이렇게 OX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의사 전달이 빠르고.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일부러 다문화인 것을 먼저 말한 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 O 세모. 여기서 또 세모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O가 나왔던 분들부터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민 씨. 저는 친구들한테는 아닌데요. 외국에 나갔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굳이 제가 다문화라고 밝히지 않는데 이제 태국 여행을 한번 갔는데 거기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여행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막 I'm from Korea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은 거예요. 네. 타지에 가면 네, 완전 한국인은 아닌데 그래서 근데 my mother is Japanese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이거예요. 우리를 꼭 한국인으로만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 둘 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엄마가 서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은 씨가 나 영국인이야 규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영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고 둘 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도 기분 좋고. 그죠? 아, 그러네요. 동진 씨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당당하게 밝혔습니까? 저는 항상 메리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일본 혼혈이야. 그냥 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원피스 계속 오타쿠 같은데 원피스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 엄마 일본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안다고. 은근히 이런 말. 끼워넣기. 그죠. 이번 선거했어? 나 이중국적인데 한국국적을 선거. 은근히 이렇게, 끼워넣기. 다 끼워넣는 거죠. 다문화 전형도 선택했어. 이런 입시 와우. 떨어졌지만 이렇게 말했어. 괜히 항상-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굳이 밝히기. 맞습니다. 저는 네 그거를 말해서 안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무리 어색해도 다문화라는 거 하나만 말해도 서로 얘기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일본 갔다 와봤어? 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 어때? 일본 어때? 이렇게. 그렇죠. 궁금하죠. 사실은 궁금증이 그렇죠.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정말 이 다문화의 탄생 시즌2 1화부터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동진 씨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밝고 티 없이 자란 다문화 가정 인생가 또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요? 이 모든 다문화 가정 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메리트고 어디 가서든지 말하고 싶고 그렇죠. 이 원피스로 대동단결하게 만들고 일단은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이 세모를 남겨두고 일단은 예은 씨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X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의 답변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 O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네. 네, 당당은 하지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아까 말했듯이 질문하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죠. 내가 외국인인데 우리 아빠는 영국, 엄마는 미국이야 하면 질문이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났어? 둘이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거야? 이 가문의 역사까지 말해야 되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냥 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약간 외국 문화에선 좀 이상해요. 그냥 누가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왜 물어봐? 약간 왜? 약간 그걸 되게 왜 물어보지? 이런. 신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래도 질문하면 그냥 알려줘요. 질문하면은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진 않아요.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는, 굳이 다른 정보와 끼워 넣어서 내가 혼혈이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재밌네요. 아니, 예전에 저도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우리 뭐 초등학생 때 그 영어 처음 배울 때요. 뭐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이거랑 같이 배우는 게 How old are you? 이거 배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쯤 전 몰랐는데
How old are you? 쉽게 물어보지 마라. 실례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래서 한국은 일단 나이부터 이제 물어보고 서열 정리하고 누가 형인지 누나인지 이거 정리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이런 측면이 진짜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자, 그럼 대망의 이 질문에서 세모가 나왔던 유일한 분 승원 씨, 어떻게 이 세모의 의미는 뭔가요? 저는요 처음에 알리질 않았어요. 일부러 네. 의도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리고 굳이 이 친구들이 네. 그때 당시 또래 친구들이 굳이 내가 뭐 한국, 일본 혼혈 섞여 있는 그런 애라고 인식을 안 하면 나도 그 또래들과 똑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데 괜히 그때 당시 민감한 그런 나이잖아요. 항상 그 정체성 친구들과 이제 다르게 느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같이 동화되고 싶은 거죠, 이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체념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자모에 딱 이렇게 막 학부모에 드시면 어차피 밝혀질 이 거예요. 어머니들의 입이란 게 놀라울 정도로 네. 이 전달력이 빨라가지고 어느 순간 반 사이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저는 체념을 했는데 좀 대학교 올라와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트.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승원 씨 오늘 하신 이야기 중에서 제가 조금 특징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동화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시네요. 동화요. 예. 네, 동기화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기화, 애플, 아이튠즈. 예. 네. 아니, 그런데 참,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이지만 또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왔으면 한국 사회에 맞게 동화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좀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다른 게 너무 지속되고 오래 가면 나중에 이게 점차 이게 뭔가 이질감 같은 게 생기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한국에 왔으면 좀 한국의 룰을 전 따라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콕 집어주시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왔으면 한국 사회의 룰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 근데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기본적인 룰 같은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더른에 대한 공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예의라고 통하는 네, 것 외국인들이 처음에 못 모르고 왔을 때 할아버지한테 하이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유 하는 거.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좀 나중에 이제 정차 이제 좀 동화되기 시작하면 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나 정서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한국 사회와 맞게 좀 동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러네요. 사실 나의 정체성대로 살리되 네.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뭐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사실.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나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다. O? 아니다. X. 자, 그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드신 거예요? 여기는 세모, 저긴 O, X, O. 이방인이라고 느꼈고, 그렇지 않고, 애매하고, 그렇게 느꼈던. 그리고 애매한 부분부터 이번에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방인 같이 느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제 친구들은 제가 외국인인 걸 느끼지 못해요. 친한 친구들. 예, 제 외국인 지나가면 신기해요. 와, 외국인이다. 내 옆에 외국인 있는데. 그만큼 저는 여기 적응 잘했고 비슷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외모 때문에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방인 취급을 받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좀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굉장한 자존감의 그 성장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뭐 한국인이면서도 또 미국인이고 영국인이지 뭐 이런 뭐 훌륭한 정체성이 성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독특한. 근데 이게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동진 씨? 그럼 동진 씨는 X라고 하셨죠? 네. 이방인이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예.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그렇게. 사실 느낄 뻔했습니다. 아, 느낄 뻔했어요. 아, 그 언제냐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역시 그 한국사 시간에 독도 문제가 가장 네, 아니면 일제강점기 그 얘기가 나올 때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느낄 뻔했어요.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애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네, 어떨 때는 너네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거 아닌데. 되게 슬프다가 자라오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도 되고 일본 사람도 되니까 나는 좀 더 특별한 존재지 않을까? 다리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안에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면은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이해하고 또 일본도 이해하니까 난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5번째 질문은요. 나는 여태까지 다문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또는 없다.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X, O. 그리고 저는 X고요. X. 이 X가 너무 많아요. O를 받아본 적이 예은 씨밖에 저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은 씨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한글 쓰는 방법과 약간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손 들고 해야 되고 막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만 알려주고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해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예은 씨가 받았던 거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도와주는 교육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비슷했어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군요.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드셨는데요. 정말 다 X였죠? 저는 다문화 인식교육, 다문화 제도교육,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 준비하는 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죠? 화민 씨도 없죠?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생소했거든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게. 근데 아까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먼저 해줬다면은 그런 짓궂은 말을 하는 애들도 없어질 거고 이렇게 상처받는 일도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OX 질문을 해보니까 이 5가지 질문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OX.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만약에 다문화 정책 담당관이다. 내가 정부에서 일한다. 또는 입법을 할 수 있다. 라면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예은 씨는 내가 만약에 다문화 정책 담당관이라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네. 제가 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네네.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체류 허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꾸고 싶어요. 체류 허가 시스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증명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사실 복잡해진 이유가 약간 불법 체류 그리고 그냥 그 식민 그러니까 그 영주권이나 그런 걸 따려고 괜히 허구로 결혼했다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했다라고. 네,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절차 좀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그 연인 관계란 걸 증명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진짜 네.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게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 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금액 증명서랑 그 약간 빚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체류하고 있는 거주 약간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저는 딱 그 약간 그 범죄 경력이랑 그 소득 증명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뭐 불법 체류를 뭐 막는 면에서요. 그런 건 꼭 필요한데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은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 체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다시 발급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여긴 계속 묵대 발급 못 받으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절차를 밟아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저희 시어머님도 뭐라 할 정도로 아, 저희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이걸 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막 따질 정도로 너무 절차가 많고 저희 서류 한 50개 나왔거든요. 와, 50개요? 50장. 대학 입시보다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하는 게 좀 전 그런 걸 바꾸고 싶어요. 그것보다 제일 사실 이거는 좀 뭐 여러 가지 뭐 찬반 양론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벽을 만들어서 좀 걸러야 된다. 사실 이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조금 그 벽을 낮춰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또 더 많은 인재들이나 인력도 받아야 된다. 이런 쪽도 있고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은 씨를 국회로 보내면 뭐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견은 많겠죠. 예은 씨를 국회로. 좋습니다. 승원 씨는 자 그러면 내가 다문화 정책 담당관이다. 뭔가 바꿀 수 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예은 씨 의견에 살짝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단순화해버리고 쉽게 만들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도 되게 무질서하고 그런데 더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이나 준비 이런 게 없이 막무가내로 외국인들 다 받아들인다면 여기가 한국 땅인지 어디 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혼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들어요.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제주도에 한해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제주도에 굉장한 혼란이 불어닥쳤죠. 여기가 중국인지 모르겠고 한국인지 모르겠고 뭐 특별 관광 지구이긴 했지만 사실상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차를 확 간소해 버리다 보니까 간소화해 버리니까 한국에 입국했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행방불명된 뭐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뭐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게 역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 경우죠. 약간 너무 쉽게 받아치니까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 균형이 딱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조금 단위를 낮춰볼까요? 뭐 정책적인 면이 아니라 내가 생활에서 다문화 친구들, 우리가 물론 저를 빼고는 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분들이긴 하지만 내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거 동진 씨 어떤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다문화라는 말을 안 쓰는 거. 이게 그냥 저 혼자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만 네네. 다문화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선 배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저 다문화라는 사람은 다르다. 나랑 저기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배려하려고 만든 단어인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을 그 예로 들자면 미국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미국에 있으면 다 미국 사람 같이 느껴지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한국에 예은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 같지 않다. 아까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없애려면 아예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 단어 자체를 없애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발상이 새롭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한다면 나부터도 뭐 내 주위에 가까운 환경들에서 또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인식시키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아예 아. 그런 단어를 말 안 하는 것. 오, 예전에 저도 한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겠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 계속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화민 씨, 그럼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거 있나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건데 약간 교육봉사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변에 일본 학과 안에서만 봐도 후배들 중에 분명히 그 혼혈인데 엄마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나라 말, 아빠 나라 말을. 그리고 제 친동생만 해도 아직도 히라가나도 모르고 뭐 이따다키마스 이런 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따다키마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뭔가 알려주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처럼 막 약간 뭐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뭐 사춘기를 겪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좀 다문화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하셨으니까 뭐 대학생 선배로서 좀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고 같이 고민도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90% 이상이 청소년기 이하의 친구들이고 10%가량의 성인들이 있지만 그 10%가량의 선배들이 밑에 다문화 가정 후배들이 챙기는 거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뭐 그러면은 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 가정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청년학생국에서 이제 중앙교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중앙지도교사단이 친구들이 시작을 했죠. 네, 제가 그래서 친구 따라서 거기를 딱 갔는데 우연치 않게 거기서 좀 제가 느끼기에 좀 새로운 면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청소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그 동생들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부모님 있잖아요. 나라 국적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동생들을 위해서 정말 뭐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이제 센터를 하나 좀 나중에 만들고 싶다. 오. 그런 다문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니까 꼭 다문화 청소년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좀 다문화 그런 청소년들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나왔을 때도 이제 새 친구 데려오기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냥 일반 한국애가 왔는데 저기 약간 좀 백인 그런 여자애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여기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막 그런 의견이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나중에 제가 하고 정말 싶어요. 그 청소년들을 위한 또 동생들을 위한 본격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이네요. 네. 오히려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그 풀에 뛰어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 중에 아주 좋은 사례다, 이거는. 또는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은 씨 혹시 다른 나라에 가면서 겪어보면서 아니면 지켜보면서 뭐 이런 정책 따라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나요? 정책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부러웠던 나라는 있었어요. 어떤? 캐나다가 캐나다. 우리가 캐나다. 여태까지 이야기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예요. 네. 전 세계 둘러봐야죠. 그렇죠. 캐나다는 어떤 면이 좋아 보이셨나요? 일단은 캐나다 사람들이 원래 좀 성격이 좀 온화하고 좀 약간 원만한 그 성격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다문화가 거의 시민과 다를 게 없이 취급돼서 뭐 딱히 그런 차별을 주지 않는 거군요. 네, 맞아요. 사실 다문화들은 가장 원하는 건 똑같은 취급, 뭐 올리고 내려가 아니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가장 큰 소망인데 거기는 그게 실현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부러워요. 그러면은 뭐 저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인으로 생긴 이런 사람들이 가서도 캐나다에서 잘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네, 제 친구도 부모님 둘 다 한국 분이세요. 그렇지만 캐나다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그냥 근데 솔직히 한국인 같지 않고 미국인 같았어요. 그냥 캐나다, 미국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차별성을 거의 안 느낀대요. 오.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성격에서 좀 드러난 느낌이 났어요.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심지어 다시 되묻는 성격을 가져서 약간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죠. 동진 씨가 계속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캐나다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네요. 저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쪽의 교과서예요. 저희 교과서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등장하진 않잖아요. 막 학생들이 등장할 때 과학 실험지나 뭐 이런데. 근데 그쪽 교과서에는 동양인이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사파의 사진으로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다 같이 뭐 찍은 사진이라던가 이거에는 꼭 동양인이나 뭐 아프리칸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인종들이 쉽게 등장을 하는 걸 보고 인식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이런 관점으로. 그렇군요. 승원 씨는 어떻게 좀 이거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꼽자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새로운 나라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말레이시아가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국교가 이슬람이면 다 온 국민이 이슬람 따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쵸, 막상 국가적으로도 가보니까, 이렇게 그쵸. 권유할 것 같고. 네. 가보니까 힌두교부터 해가지고 불교, 기독교 되게 다양하게 다 공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쪽 나라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원체 이슬람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 뭔가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도 굳이 너네 터치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자 뭐 네. 이런 거네요.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한국도 이랬으면 뭐 지금처럼 막 종교 간 분쟁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저희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좋은 나라가 가까이 있군요. 저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또 거기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역시 가봐야 되나 역시 가봐야 돼요. 가서 겪어보고 그 나라가 진짜 그런가 봐야 돼요. 모두 해외여행 합시다. 세계 일주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딱 2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회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또 벤치마킹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 다문화상 정말 그 궁극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화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이 좀 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은 네, 포용력 있는 사회. 모든 걸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 막 다문화라고 배척하고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보는 사회가 아니라 다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 지구인으로 봐주는 그런 지구인이다. 사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 다문화 가정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지구인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예은 씨는 어떻게 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상하는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 화미 씨가 되게 말을 잘하신 것 같은데 다문화에서는 그 북한 사람도 다문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포용을 해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노력하는 모습이 전 보여서 괜찮아요. 다 좋아요.
실수를 해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단 한 점만 고치자면 부정부패가 없어졌다면 실수를 해도 그걸 인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 올바르고 멋있는 거지. 그걸 숨기려 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참 좋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서 봐야 할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의 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는 사회가 우리가 이상하는 다문화 사회지 않을까. 이게 다문화를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네. 봐야 되는 사회다.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옆집이랑도 그 문화가 다르거든요. 저희 집이랑 향주 씨 집이랑 문화가 달라요. 가가호호 다 다르죠. 네, 그러죠. 근데 다문화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잖아요. 근데 국가를 놓고 다문화라고 말하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없는 세상, 그게 우리가 이상하는 다문화 사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다. 승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여기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예. 약간 개개인이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식. 아무리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렇게 아무리 뭐 어떤 정책을 펼칠라 해도 정작 개인들이 다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좀 뭔가 좀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그 10%의 대부분은 저희 통일가 2세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다문화 가정이 시작된 것이 저희 말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초등학생인 친구들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이제 동남아 계통의 어머니이세요. 또는 뭐 중국이나 뭐 스탄 국가들의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어린 친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먼저 인식을 많이 바꾸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다면은 그 밑에 90%의 우리 동생들도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네요. 저희 역할이 아주 막중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의 다문화 탄생 시즌2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역할, 다양한 정책들,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의 개인적인 면과 또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이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문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문화의 탄생 시즌2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다문화의 탄생 시즌2 8번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행복하세요!